안녕하세요, 상남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상가 조사하는데 이 상가가 전에는 뭘로 썼는지, 이 상가의 역사, 이 상가의 전주인들은 어떤 주인들이었는지 알아보는 방법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프롭테크 기술들이 너무나 좋아져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아도 손품만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카카오 지도, 네이버 지도 말고 다른 것도 공유해 드릴게요. 자,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으로 이 상가가 대략 몇 평 정도 되는지, 그리고 로드뷰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숙지하셨다가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셔도 되겠어요. 자, 이 동네에 제가 사무실로 썼던 상가가 있는데요. 매교역 2번 출구 아래에 보면 여기 중개법인 엉클박 부동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 건물에 제가 상가를 사무실로 썼었거든요. 자, 그럼 이 물건을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에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고 치면요. 맨 위에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 지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교역 아래 상가 위치에 갖다 대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집 모양 그림 있어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업소 이력 분석이라고 나오죠. 이걸 클릭하면 빨간색 모양은 업소 이력이 있는 상가고요. 파란색은 업소 이력이 없다는 표시를 하고 있는데, 없다는 거는 업종 변경 없이 상가 주인 바뀜 없이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빨간색 업소 이력이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가게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상가 빨간색으로 찍혀 있네요. 클릭을 해봤더니 자세하게 업소 이력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보면 1층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처음에 15년도에 빈스토리라고 한식집이 개업을 했어요. 15개월 뒤에 폐업을 했고요.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그 다음에 할매 순댓국이 또 음식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57개월 동안 영업을 하셨네요. 그러나 또 폐업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엉클박 부동산 중개법인 해서 부동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식당으로서 큰 메리트가 있는 자리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의 식당으로 임차가 들어왔지만 결국에는 버티지 못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폐업을 하고 부동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은 좀 왠지 잘 어울리네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이 들어오고 왼쪽에 보니까 구도심처럼 생긴 모양들이 제각각인 예쁘지 않은 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땅 거래를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구도심이에요. 막 간판도 녹슬고 건물도 녹슬고 다 단층에다가 오래됐어요. 큰 대로변에 이런 건물들은 너무나 아깝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땅들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이나 매도자분들을 잘 연결해주는 그런 영업 잘하는 부동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2층에도 한번 바뀌었네요. 처음에는 15년도에 고용사무실, 알선 사무실이 있었는데 61개월 동안 영업하셨다가 폐업을 하고, 자, 부동산 중개가 또 2층에 들어왔지만 바로 폐업을 했네요. 뭔가 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세하게는 안 남아있지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는 되겠죠. 그리고 4층에 제이드 포토 스튜디오 사진, 이렇게 사진관이 들어왔는데 폐업을 하고 현재는 뭘로 쓰고 있는지 아니면 공실인지 표기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하게 표기를 해주니까요. 이 상가가 전에 어떤 것들로 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로드뷰로 확인하지 못하는 이면에 있는 곳들이나 로드뷰로 찍혀 있지 않은 곳들, 그런 곳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이 아래 빨간색 글씨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을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실제적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닌 개업이나 폐업, 업소 이력을 신고하는 걸 가지고 그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 재미없죠? 자, 예를 들어서 1층에 순댓국과 한식집이 쓰고 있었고 지금은 부동산으로 쓰고 있는데, 아, 그럼 얘가 몇 평이나 될까? 요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건 또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밸류맵에 들어옵니다. 밸류맵에서 왼쪽에 주소를 치고요. 주소를 쳤더니 이렇게 상세 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걸 클릭하면 대략 토지 정보가 나오고요. 건물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도 표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층별 자세히 보면은 1층에 84.9제곱미터, 그리고 17.45제곱미터 이렇게 두 개로 잘라져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평수로 보여주는 변환기는 없으니까 직접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면, 계산기 꺼내서 84.9 더하기 17.45
여기서 평수로 환산하는 방법은 곱하기 0.3025입니다. 0.3025는 그럼 1층의 대략 면적은 31평가량 돼요. 이 31평은 1층 전체 면적이기 때문에 전용 면적은 또 별도인 거예요. 여기는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화장실, 계단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엘리베이터실까지 빼야 되는데 이 건물은 5층까지 있고 여기 승강기가 한 대 있다고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계단실과 승강기실 그리고 화장실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뺀 나머지가 전용 평수가 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5평 빼면 1층에는 한 25평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희가 가보지 않고도 또 부동산에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간단한 손품만으로 이 상가가 몇 평 정도 되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1층의 면적을 구할 수 있었던 거는 꼬마 빌딩이라고 불리는 근린 시설에 한해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방송에 늘 말씀드리는 프라자 상가, 집합 건물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로드뷰 보는 방법은 다들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네이버 로드뷰인데요. 현재 이렇게 부동산과 오른쪽에는 공실이네요. 이렇게 두 칸으로 잘라져 있고요. 두 개 합쳐서 전용으로 한 25평 정도 되겠구나. 그쵸?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사이트에 보니까 15년도부터 상가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년도 로드뷰를 볼까요? 14년도에는 건물을 막 짓고 있었네요. 그 전에는 이렇게 단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자, 16년도로 찍었는데 소상공인에서 제공하지 않았던 정보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식당으로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이빈 스토리 한식집이었는데 스토리는 맞는데 이게 한식집이 아니고 무슨 커피숍 그런 느낌이다. 그쵸? 커피숍인데 한식으로 등록을 하셨나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권 정보는 오로지 개업 신고와 폐업 신고된 표기를 해주는 거고 네이버 로드뷰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끝내는 건 조금 아쉬우니까요. 추가 간단한 정보, 유동인구는 하루에 얼마나 되나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네이버에서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검색하면 맨 위에 나오는 거 상권 분석 서비스 클릭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고요. 아까 매교역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했어요. 최대한 확대될 때까지 확대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왼쪽에 유동인구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유동인구가 표시가 되는데요. 최대한 확대해서 보시면 마우스 커서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건지였거든요. 여기는 하루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나 봤더니 좌측 하단에 1등급 하루 일평균 유동인구는 2,400명 이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왼쪽에 상가주택 부지가 몰려있는 부분은 5등급 1,200명 이하라고 표시가 되네요. 이렇게까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아니겠지만 참고 정도는 되니까 가끔씩 저도 잘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단층짜리 상가가 예전에는 어떤 걸로 썼었고 언제 바뀌었으며 어떤 업종들로 임차들이 바뀌었고 몇 평으로 되어 있는 상가인지까지 저희가 손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상가 조사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